과학을 즐기는 자 과즐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과학 연극을 즐기는 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SNS 올렸을 때 과학 연극 양자전쟁 올린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올리자마자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우리 양자전쟁으로 한번 토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양자전쟁 토크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단 외계공작소 대표님 주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극단 외계공작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여기서 배우도 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주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관직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외계공작소에서 기획일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직접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왜 저였을까요? 왜 저랑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제가 또 만났잖아요. 저희가 직접 그쵸. 또 지난번 과학문화 포럼에서 뵙고 인사 나누면서 좀 뭔가 과즐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좀 연락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영상 잘 땄고요,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연극 양자전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 인터뷰를 할 때 늘 1분 프로필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 1분 내에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오늘은 특별히 한번 연극 양자전쟁을 1분 안에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1분 안에 좀 부족해서 제가 하고 나서 부족한 얘기 있으면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극 양자전쟁. 연극 양자전쟁은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1927년 솔베이 회의를 무대로 올린 작품입니다. 양자역학의 예술적 해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적 이론에 대한 신념 그리고 다른 과학자의 대립과 충돌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대중에게 유명한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까지 이 연극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창작하여 매년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한국과학창의재단 민간과학 문화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대학로 지구인 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과학연극 양자전쟁 무엇이 진짜인가 였습니다. 와.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네. 1분 거의 정확하게 진짜요? 네, 하셨네요. 네. 이제 짬바라고 이런데 제가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전쟁의 그 여지껏 해왔던 어떤 업적과 그 흐름을 이걸 다 담지 못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 이 인터뷰를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미 진짜요? 저희의 소기의 어떤 이 홍보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소개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좀 저한테는 생소해요. 솔베이 회의?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세계에서 당대의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선발해서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최신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는 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솔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원을 해서 만들어진 회의였고 그 과학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업가입니다. 그래요? 네, 기업가가 후원을 해서 만들어졌고 3년을 주기로 쭉 흘러온 끝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1927년에 이루어졌던 제5차 솔베이 회의를 무대로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사진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참석자가 그 당시 이제 29명이었는데 이제 그 이전 이후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17명이니까 절반 이상이 받았다고 봐요. 연극 양자전쟁에서 여기에서 나오시는 분이 다 있나요? 네, 저희가 일단 저희 연극에서는 4명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그 4분 모두 다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을 테니까 이분들이구나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극단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외계공작소 이미 좀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기억의 온도라는 그 연극을 전 처음 접했거든요. 김재승 교수님도 뭐 보시고 그리고 여러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랑 교수님들이 와서 무기니 교수님 네. 그분도 오시고 제가 알거든요. 어, 네.
배우진 않았지만 책을 아. 네, 그래서 저는 또 내과학 전공하는 음. 과학자다 보니까 그 연극이 꼭 보고 싶었는데 혹시 그것도 나중에 재현하시나요? 네, 저희 공연 항상 재현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지금 올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봐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그 연극을 한번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후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보시면 정말로 네. 솔베이 회의도 저희가 네. 이 솔베이라는 기업가가 투자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과학과 예술 모두가 이 기업의 후원과 투자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멘트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끝에 가서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네. 저희가 또 리바이브 단체로 인사 한번 하면서 근데 그 극단 외계 공작소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 외계 뭐 이런 쪽 공연한 건데 너무나 폭넓은 연극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외계 공작소라는 이름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극단을 출범을 하면서 좀 네.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인디 밴드 시절에 저희 밴드의 레이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한 어떤 과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떤 외계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뭔가 뚝딱뚝딱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공작소가 합쳐진 이 외계 공작소가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출범했던 멤버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고 모두가 흔쾌히 수락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름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이제 과학 강연을 주로 다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건 외계인 있어요? 블랙홀 있어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외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학을 좀 대표하는 키워드고 그 다음 연극 무대로 직접 올리는 것은 뭔가 뚝딱뚝딱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내포하는 공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극 극단의 이름으로서도 또는 과학을 만드는 극단으로서도 되게 좋은 이름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극단을 사람들이 부르실 때 외계 공작소가 아니라 외계인 공작소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계 공작소다. 이것만 이게 아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 댓글에 외계 공작소 댓글을 한 번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장명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제가 이 인디밴드 시절에 이 이름 썼을 때는 다들 좀 뭔가 착붙의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극단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과학과 과학사 그리고 SF를 소재로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극단의 이름이 너무 착붙이다. 진짜 착붙.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역시 적절한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름이 과질러잖아요. 처음엔 그 과학을 즐기자 해서 과질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과질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주도 과질이란 게 네, 있나요? 그 제주도 네. 그 밥알 붙어 있는 그 간식거리 약간 있거든요. 전병 그게 같은 과질이에요. 아, 맛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만의 유니크한 거 착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뒤에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서 과질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외계 공작소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활발히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신철님 보니까 지금 이 연극 하시면서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와, 박수 한번.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런 과학문화 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저는 과학 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과학 교육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인데 이제 논문 주제로서 사실 이 양자 전쟁 연구 사례가 저의 연구 주제예요. 아, 이게 논문 주제예요? 네, 그래서 과학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이 배우들 또는 연극 전문가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논문으로 쓰게 되었고 그걸 그래 논문으로 써봐라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제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진짜 교수님도 대단하시고 신철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럼 두 분 다 이 양자전쟁 연극을 처음 만들 때 두 분 다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이 직업도 있지만 사실 과학 퍼포머라는 또 분야도 있습니다. 아, 저도 알죠. 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과학 퍼포머 2기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위촉받고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이 네트워크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저희가 네트워크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뭔가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 과학사 그리고 과학에 들어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무대에서 상연되고 관객들에게 문화 예술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멋있는데 지금 이게 21년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4년째 되는 거잖아요. 1회랑 지금 이번 2024년에 열리는 이 양자전쟁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속성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연극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영화나 어떤 이런 매체들은 사실은 더 이상 수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연극은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초연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떤 전반적인 짜임새라든가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또 제가 찾아봤는데 더블 캐스팅까지 하는 연극이라고. 그래서 와, 이거 완전 대단하다. 이거 올해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진짜 들었거든요. 네, 21년도부터 이제 양자전쟁은 시작해 와서 22년, 23년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관객들의 요구 그리고 제작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24년도에는 훨씬 더 완성형의 양자전쟁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연극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소품을 대폭 수정하고 대폭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이커분과 직접 협업을 하면서 기존의 연극께서 만들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저희도 소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 와서 그걸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연극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움직임들도 움직임 감독님을 직접 모셔서 이 움직임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기반된 예술적 상상을 담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표현하려고 이번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교해졌다고요? 의미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연을 위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투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연극 속에 나오는 인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네 분 나오잖아요. 아인슈타인, 보어,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그다음에 슈레딩거.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도 이름은 알지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어떤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극을 보면 캐릭터성이 뚜렷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연극을 보기 전에 아마 이 과학자들이 어떤 성격인지 조금 알고 가시면, 캐릭터성을 알고 가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캐릭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배우도 하시면서 네. 맡으신 아인슈타인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단 저희가 사실 앞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극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관객들한테 어떤 감동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연구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현실 세계에 있었던 과학자들을 어쨌든 모티브로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겼던 어떤 어록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각자 배우가 좀 자기화시키는 과정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더블 캐스팅이 재밌는 이유는 각자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배우 개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미가 또 다르게 조합이 되면서 또 다른 또 재미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캐릭터라이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저희의 모습이라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뭐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빨리 끊으라는 이야기죠. 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과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쵸. 영웅적인 이미지이지만 사실 이 공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어떤 과학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아인슈타인에 비해서는 다른 이미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성세대가 된 아인슈타인의 모습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모습. 기성세대라는 표현이 진짜 확 와닿네요. 네. 그 아인슈타인이랑 대척점에 있는, 대척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닐스 보어의 캐릭터를 신철님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인물의 서사를 조금 약간 비튼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이다 보니까 과학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연극에서 어떤 장면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을 일부러 기성세대로서 표현을 했고, 보어를 그에 반하는 신진 세력으로서 표현을 함으로써 이 기성세대와 신진 세력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연극에 더 담아내려고 저희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MZ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리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네. 아인슈타인은 그 꼰대들의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어떻게 보면 전쟁 또는 대립 구도를 이 연극에서는 담아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분 슈레딩거랑 하이젠베르크 이 두 분의 캐릭터는 또 어떨까요? 네, 이제 일단 일종의